일부러 맞춰입은 건가요? 뭘요? 이렇게 블랙으로? 블랙. 아무 문양이 없고 저 무지티예요 완전. 아주 좋은 의미가 있는 또 티셔츠 그리고 비파 22. 이 오늘 마지막이에요. 왜냐면 이제 내일인가요? 쇼케이스가? 제가 쇼케이스를 금요일에 나갑니다. 금요일날 23 쇼케이스를 나가면 23 티셔츠를 받고 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23을 입겠죠. 이 사람이 이제 그 피오넷으로서 자르는 걸로 합시다. 우리 셀박스 여러분들. 네, 그 피파 그 본가 쇼케이스 가거든요. 예. 말이 됩니까? 안 어떻게 되죠. 생각하세요? 말이 안 그래요? 되죠. 피파는 피파 온라인 더 이상 아닙니까? 이명철은 피파 온라인에 발을 들이지 마. 그래. 안 되겠다. 여기서 우리가 빠르게 커팅합시다.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 콘솔 피파 좋아하거든. 그건 맞아. 맞아요. 난 원래 온라인보다 사실 예. 이쪽이 원래 이렇게 맞으니까. 네, 뭐 어쨌든 오늘 할 얘기 피파 얘기는 아니고요. 맞아요. 네, 또 피파 얘기 한다고 이제 그 영상 끄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진행이 쭉 됐잖아요.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 베스트는 누구인가? 이거를 형철이가 주도적으로 좀 골랐어요. 이제 A매치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네. 지금 프리미어리그도 그렇고 뭐 이제 전 세계 리그가 잠깐 휴식기에 돌입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 진행되는 동안에 어떤 선수들이 제일 최고의 활약을 펼쳤는지. 네, 개인적으로 좀 꼽아봤고요. 자, 포메이션부터 얘기하겠습니다. 4-2-2-2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 특정 포지션에 잘한 선수가 전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중원이. 네, 4-2-2-2. 아 그러면은 결국 윙이 없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두 중원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준 거예요? 맞아요. 4-2-2-2이기 때문에 이거는 윙이 없이 이번에 공격자원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중앙 미드필더가 좀 많은 네.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키퍼부터 가겠습니다. 키퍼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닉 포프입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두브라부카가 이제 임대를 가버렸죠. 맞아요. 두브라브카가 못해서 밀린 게 아니고 아니. 닉포프가 너무 잘 막아서 밀린 거예요. 그리고 부상도 좀 많았고. 예. 맞아요. 에디아오가 포프에 대한 신뢰가 되게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브라브카도 이제 나도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기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임대를 갔다고 하고 포프의 경우는 지금 후스쿼드 기준으로 선방이 무려 30번. 와. 브랜트포드의 다비드 라야 라야. 골키퍼와 프리미어리그 공동 1위입니다. 근데 승점으로 직접적으로 직결이 된 선방들은 제가 체감하기에는 닉 포프가 훨씬 많았어요. 특히 뭐 맨시티전 그 네. 대단한 3대3 무승부 때도 닉포프가 잘했었고. 맞아요. 이 긴팔의 반사신경, 위치 선정, 볼 처리 매우 인상적이고 지금 뉴캐슬의 성적이 1승 5무 1패거든요. 근데 1패만 당한 건 골키퍼의 활약이 큽니다. 근데 1승만 거둔 건 골키퍼의 책임은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뉴캐슬의 안 지는 분위기에 있어서 닉포프는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근데 골 못 넣는 공격진은 조금 반성할 필요가 있다. 자, 골 못 넣는 공격진이 있었는데 골 못 넣는 공격수를 데려왔습니다. 그래도 이상이 좀 그래요. 스탯 쌓고 있어. 있어요. 맞아. 두 경기 그건 연속골입니다. 있어. 예. 스탯은 근데 쌓고 있어.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해요. 길게 봤을 땐 좀 불안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포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고민을 마지막까지 했던 선수가 토트넘의 위고 요리스입니다. 요리스. 요리스 잘 막아요. 올 시즌 좋아요. 요리스를 네. 꼽지 않은 건 그냥 후스코어드 기준의 선방의 수가 포프보다는 좀 크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요리스도 승점에 직결되는 인상 깊은 선방을 많이 한 시즌이라 지금까지 봤을 때 베스트 꼽혀도 이상하지 않을 선수라고 봅니다. 네. 오른쪽 풀백으로 가야죠. 오른쪽 풀백. 여기 이견 없지 않을까요? 저는 이견 없다고 봅니다. 오른쪽 풀백 니스 제임스. 너무 압도적이야 지금 네. 폼이. 리제는 지난 시즌도 이 선수가 부상만 없었으면 진짜 한 시즌 풀로 뛰면서 더 성장을 했을 것 같은데 올 시즌도 역시나 잘해주고 있어요. 약간 이제 지난 시즌부터 이 선수는 완성형 풀백이 좀 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팀에 대한 충성도도 높고. 되게 높고. 네. 그래서 뭐 정말 아노일드가 최근에 좀 뒤숭숭하고 워커의 경우는 워커도 잘하고 있는데 뭔가 임팩트가 니스 제임스만큼 컸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워커는 다른 시즌에 비해서는 올 시즌 저는 좀 아쉬운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니스 제임스의 경우는 임팩트하며 지금의 성장세까지 상당히 좀 가파른 편이고 수비는 안정적이죠. 개인 수비 잘하고 경합 잘하고 태클 좋고 여기에 이제 공격의 툴도 많습니다. 운반 잘해, 침투 잘해, 킥도 좋으니까 저는 이 니스 제임스가 지금 프리미어리그를 통틀어서 유럽 전체를 놓고 봐도 오른쪽 풀백 중에 이만한 선수가 없다. 그리고 리세임스는 중앙 지역까지 이 빌드업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올 시즌 폼이 나는 진짜 빨딱 서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임스를 꼽았고요. 좀 고민한 선수는 이제 뉴캐슬의 트리피어입니다. 트리피어. 네. 네. 근데 트리피어보다는 니스 제임스가 더 왕성하고 네. 뭔가 좀 저는 그냥 압도적으로 네. 리세임스인 것 같아요. 영향력이 달라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제임스를 꼽았습니다. 저도 리스 제임스. 네. 자 이제 센터백으로 가나요 바로? 네, 센터백으로 가야죠. 센터백은 일단 아스날의 윌리엄 살리바. 살리바가 들어오면서 아스날이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많아졌죠. 정말 커졌죠. 일단 베나이트를 오른쪽으로 쓸 수 있게 됐고 음. 마갈량이스랑 파트너십도 엄청 좋아요. 꽤 잘해주고 있어요. 살리바의 경우는 레스터전에 램스레이라고 그 콜미스 때문에 헤딩이었나? 네. 밀어주는 맞아요, 거였나? 맞아요. 그거였죠. 예. 그게 자책골이 됐죠. 근데 그거 이외에는 올 시즌 살리바가 나왔을 때 실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 그러니까 세트피스 득점도 있었고. 말 그대로 벽 그 자체. 그리고 수빈이 형이 얘기하셨던 이 세트피스 득점이 본머스전 그리고 직전의 경기 리그 경기까지 나왔는데 근데 살리바가 이 직전 경기에서 넣었던 골, 그러니까 브랜트포드전에 넣었던 골이
아스날의 리그 11골 만에 왼발이 아닌 다른 부위에서 나온 골이 됐어요. 아, 그러면 그래? 아스날이 왼발제비들이 네. 존나 많아요. 왼발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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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왼발제비. 오른발제비. 사카도 왼발제비고 외대고르도 왼발제비고 네. 그리고 또 그 누구야 자카? 아니야 누구야? 자카 네. 자카도 왼발제비고 진첸코 왼발제비고. 네, 진첸코도 왼발제비고 아, 맞아요. 네. 왼발제비. 아 정겹네요. 네. 그래서 살리바의 경우는 왼발을 쓰는 왼발 말렸네요. 예. 살리바의 경우는 그래서 세트피스 득점에 있어서 네. 그 골을 넣어주면서 그 이전까지 아스날의 리그골이 10골 연속으로 왼발이었는데 뭐 이 흐름을 끊었던 것도 굉장히 좀 좋았고요. 고민한 선수는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의 요아임 안데르센. 안데르센. 네, 올 시즌 수비도 좋고 무엇보다 롱패스가 탁월한데 네. 그래도 살리바를 넘기는 힘들 거라고 저도 봅니다. 안데르센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안데르센은 저는 이 선수가 너무 그 순간적으로 순발력이 좀 금뜬 장면들이 그게 있어. 있잖아요. 네. 저는 파트너가 그 게이. 안데르센의 그 네. 게이가 뒷공간의 커버가 빠른 발로 안 해줬다면 안데르센은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거는 그냥 살리바가 맞지 않을까. 무결점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안데르센 같은 자원들의 그 되게 일반적인 리스크죠. 이 발이 느리고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다는 점. 그게 있죠. 튀어나가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네. 안데르센은. 그리고 그런 결점에 있는 선수를 아주 훌륭하게 커버해주는 또 한 명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라파엘 바란. 바란 네. 뭐 그쵸. 발빠르기로는 뭐 그렇죠. 네. 바란이 들어오기 전 맨유의 수비와 들어온 이후의 맨유의 수비는 정말 크게 달라졌는데요. 사실 이제 옆에 있는 리산드로도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그 리산드로가 만약 뚫리더라도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바란이 어떻게든 커버를 해주니까 그러면서 바란 선수가 리산드로가 좀 더 도전적이면서도 과감한 수비를 하게 만들고 그런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저는 맞아. 리산드로의 활약이 우리 눈에도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분위기를 바꾼 건 맥과이어 자리를 바란이 대신하면서 완전히 팀을 좀 바꿔놓은 활약이 됐고요. 결정적으로 맨유가 최근에 일단 1대0 승리가 많았고요. 네. 3라운드 리버풀전부터 지금 6라운드 아스날전까지 4연승을 질주했는데 이게 다 바란 효과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센터백 듀오는 네. 뭐 굉장히 잘하고 있는 두 선수고 그쵸. 왼쪽도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아예. 크게 없다. 이거는 뭐 이거는 만장일치죠. 만장일치. 예. 자, 예. 어떻게 저 선수보다 잘하는 선수가 나올까 싶을 정도니까. 야, 솔직히 말해서 이 선수의 뭔가 그래도 뭐 좀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려면 한 태호 정도는 데려와야 돼. 맞아. 아, 1년 안에 그렇죠. 태우가 예. 돼야 돼. 그나마. 근데 칸셀루입니다. 이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칸셀루가 뭐 큰 설명이 필요 안 하는데 맞아요. 리그는 아직 도움이 없는데 챔피언스리그에서 벌써 3개 도움입니다. 포인트로 계속 이렇게 하고 네. 있으니까. 리그에서는 물론 공격 포인트 도움은 없다고 쳐도 패스, 음. 오른반, 침투, 크로스, 슈팅 다 돼요. 로드리 옆에서 빌드업 해주는 거 상황에 따라서 왼쪽 오버래핑해서 공격에 도움 주는 거 이거는 칸셀루가 그야말로 팀의 엔진이다. 여기에 왼발킥도 최근에 장착했고 오른발 아웃프런트 도르트문트전에 보았던 것처럼 아주 일품입니다. 네, 칸셀루. 네. 뭐 이견 없고. 이건 없죠. 뭐 덧붙일 말도 사실은 없어요. 아니, 그냥 칸셀루는. 너무 잘하니까. 네. 네. 중앙. 은 일단 알렉시스 맥갈리스터. 메탈리스터는 포터 감독이 삼성으로 내린 게 신의 한 수입니다. 정말 신의 한 수. 그 네. 이선에 왔을 때 이선에 그 이제 공미로 뛸 때는 선발로선 애매했는데 조커로 나올 때 잘했어요. 왜냐면 이 선수가 빠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 한 방씩 빠따 그 때리는? 그 올림픽 대표팀 평가전 때 우리나라 넣었어. 왔었잖아요. 나 그 앞에서 봤잖아. 그래 그때 덩현이 현장 계셨으니까 그때 그 맥칼리스터가 진짜 킥이 좋은데 어쨌든 이 선수가 빌드업, 수비 커버 모두 인상적이고 원래 킥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배급과 전환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최근에 세트피스까지 정착을 했는데 이 페널티킥은 물론이고 원래 빠따가 좋으니까 이번엔 직접 프리킥 골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메칼리스터는 2선 뛸 때는 좀 이게 압박 강도도 세고 하니까 얘가 그거를 좀 버거워하는 느낌이었는데 네. 3선 내려오고 나서 아무래도 윗선에서 상대 미드필더나 수비가 압박하는 거랑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서 볼 백업하는 거랑 압박 강도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로 봤을 때 메칼리스터는 내려센 포터 감독의 선택이 이 선수의 기량 자체를 엄청 올렸다는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덩현이 형 말씀처럼 신의 한 수 이렇게 좀 꼽을 수 있는 맥칼리스터고 파트너는 뭐 국밥 같은 선수입니다. 로드리입니다. 로드리. 네, 든든하죠 그냥. 로드리는 정말 안정적인데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로드리의 수비력이 굉장히 물이 올랐어요. 커팅, 1차 수비, 커버 정말 말 그대로 지우개라는 표현을 붙여도 될 정도로 로드리 선수가 아주 단단하고요. 패스와 배급 전환도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실수가 별로 없어요. 그 부분이 가장 일관성이 좀 높죠. 네, 로드리. 인상적이죠. 네. 주목할 거는 로드리가 분명 지금 혼자 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백업에 필립스도 있는데 근데 팔벤 필립스 영대거 까먹었어. 지금 계속 네. 로드리가 나오니까 네. 그냥 야 이러다가 로드리 또 지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아 참 필립스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맞아요. 그 정도로 로드리의 활약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오른쪽 공미입니다. 케빈 데브라이너. 네, 네, 데브라이너. 맨체스터 시티의 데브라이너고 일단 데브라이너가 현재 도움 1위고요. 6개의 도움. 그리고 혼란하고 호흡이 굉장히 좋아서 시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발 듀오 간의 호흡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더브라이너는 그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브라이너가 올 시즌 폼이 그러니까 지난 시즌도 사실 시즌 초반 폼이 병 좋은 편 아니었거든요. 네. 그거보다는 올 시즌 폼이 좋긴 한데 더브라이너의 완벽한 몸 상태까지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게 스탯은 괜찮게 쌌는데 경기할 때 보면은 투박한 영향력이- 터치라던가 아, 패스 미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때가 있었고 그건 맞아요. 한동안 더블라이너가 안 좋았을 때 오히려 베르나르도 실바가 살짝 내려와서 측면으로 나가면서 풀어주고 그 이후에 더블라이너도 같이 살아나는 장면들이 올 시즌 경기 보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덕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아이 잘해 네, 잘하긴 해. 그 그럼. 지난 시즌 전반기는 더 그 부상과 뭐 여러 가지 맞아. 후유증이 유럽 때 막 있지만, 부상당하고 이래가지고. 지난 시즌 전반기도 그러다가 또 올라왔고 맞아요. 올 시즌도 그냥 시즌 개막할 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점점 올라올 거라고 기대하고 무엇보다 떨어진 데브라이너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도 다른 미드필더보다 압도적이에요. 맞아요. 네. 이제 덕배 빠른 패스를 받을 수 있는 홀란드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시너지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특히 그 데브라이너만 가능한 패스. 뉴캐슬 전에 베르나르도 실바 골 도왔던 거 보면은 뉴캐슬 수비가 야 이걸 어떻게 막냐? 맞아. 그거 졸라 작품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만큼 데브라이너만의 특출남이 있습니다. 왼쪽 자, 공미. 반대쪽. 네, 오른쪽 공미가 데브라이너고요. 왼쪽 공미는 왼발 쓰는 선수가 그래도 있어야 되겠죠. 왼발 제비. 그리고 왼발 제비. 상승세를 이끄는 선수가 있어야 되겠죠. 스탯도 괜찮아야 되고. 그리고 팀 순위도 높아야 됩니다. 자, 모두에 부합하는 선수가 누구냐? 그라니트 자카입니다. 솔직히 자카. 인정이에요, 저. 진짜. 그러니까 이제 아르테타가 자카를 올려쓰기 시작한 게 이제 지난 시즌부터였거든요. 네. 왜냐면 원래는 티언이 올리고 자카 내리면서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했는데 자카가 사실 발도 느려. 그리고 이 선수가 그 습관적으로 하는 그 파울들 이런 것 때문에 경고받아. 맞아요. 이러니까 오히려 야 너 그냥 공격 올라가. 티언이 너 뒷공간 커버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카 폼이 올라가는데 올 시즌이 절정이야 지금. 저 자카 있잖아요. 아까 그 포터가 메갈리스터는 오히려 내려가지고 네. 잘 써먹은 거잖아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후방에 뒀을 때 굉장히 불안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맞아요. 플레이메이킹 반대. 능력이 있잖아. 네. 킥도 좋고. 그래서 오히려 위로 올라가서 더 잘하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자카의 경우는 아까 제가 뭐 이제 부연 설명하느라고 왼발을 쓰는 선수가 있어야 되겠죠 했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왼발 쓰는 선수를 고집해서 여기 넣은 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 자리나 비워놔도 올라올 만해요. 4-2-2 기준에서 뭐 공미 자리는 전 자카가 지금 자카 잘해요. 네, 리그 베스트로 꼽힐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진짜 잘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갔을 때 보여주는 키패스, 전환, 크로스까지 굉장히 좀 일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아스날이 올 시즌은 아주 오른쪽보다 왼쪽이 좀 더 빌드업도 유려하고 잘 풀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상승세의 주역 자카를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왠지 최전방 2명 남았거든요. 네. 근데 2명 중에 1명은 어쩌 홀란드일 거고. 맞아요. 네, 이건 뭐 사실 저희가 딱히 자, 얘기할 게 없어요. 혼란은 그러면은, 너무 예. 많이 나왔어. 득점 2위겠죠. 네. 득점 2위 미트로비치. 미트로비치. 네. 미트로비치가 사실 이제 원래는 챔피언십 폭격기. 음. 지난 시즌에 챔포. 챔피언십에서 43골인가 넣었죠. 맞아요. 43골이 네. 단일 시즌 챔피언십 최다 골입니다. 네, 이게 맞아요. 그 전 시즌에 브랜드포드의 아이반 토니가 세웠던 기록이 있는데 그걸 한 시즌 만에 또 추월을 했어요. 그게 리그 전체 경기가 46경기인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43골을 넣었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미트로비치의 경우는 일단 혼란에 지금 묻혀서 그렇지 혼란이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미트로비치도 졸라 잘해요. 이거 지금 7경기 6골이면 어디 리그에서 1위에도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래, 맞아. 근데 그냥 혼란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렇고 미트로비치가 지금 리그 6위인 풀럼의 돌풍의 주역이죠. 3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 4경기 연속골을 터뜨렸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의 한계를 본인이 극복하고 있는데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 있을 때부터 경기 영향력과 아까 덕현이 형 말씀하셨던 43골을 기록한 결정력은 원래도 좀 좋았던 선수인데 경기 영향력이 되게 올라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확실하게 이어지니까 그대로 이어지니까 스탯과 경기 영향력 풀럼의 돌풍까지 미트로비치가 홀로 이끌고 있는 그림이 좀 강하게 느껴지죠. 예전에 프리미어리그 그러니까 이번 승격 말고 예전에 미트로비치 이제 뉴캐슬 있을 때도 그렇고 약간 뭔가 전방에 박혀 있고 고립되고 거기 원툴. 가면은 맞아 진짜 그거 하나밖에 기대할 수가 없는 선수였는데 리버풀 전에 반다이크한테 피케 얻었던 게 진짜 그래, 백미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자신감도 있고 본인이 나 여기서도 통한다라는 걸 입증하고 있어요. 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수는 11골 1도움의 프리미어리그 그 자체 엘링 혼란입니다. 미친놈이죠. 엘링 더 피엘 홀란. 네, 더 피엘 혼란. 아니, 엘링 더- 달링 아니고. 더 풋볼이죠. 더 풋볼 엘링 더 풋볼 홀란. 엘링 더 풋볼. 엘링 더 풋볼 홀라. 네. 네. 더 그렇습니다. 풋볼은 룬이죠. 예. 더 풋볼 형철이에요. 여기 뒤에 파워드 바이 풋볼. 파워드 바이 풋볼 써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1년 마지막이에요. 이제 임 오늘이. 더 풋볼 형철. 여러분 네. 23 쇼케이스가 있습니다. 앞으로 피파 온라인 중계에서는 형철이는 못 볼 것 같지만 그래도 늘 응원해 주세요 저희를. 네. 금요일 많이 날 응원해주세요. 여러 가지 네. 많습니다. 저희 EK리그도 개막하고요. 그리고 형철이 피파 본가 네. 쇼케이스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시즌 베스트 11 여러분의 의견도 적어주세요.